내 차를 부탁해 장영숙님께서 연락을 주셔서 만나 뵈러 가기로 했습니다. 당연하게도 벤츠 성지와의 싸움은 저 개인의 싸움이기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정비사로서 차 상태 그 자체를 궁금해하셨습니다. 순수한 헛구열, 그게 전부셨습니다. 용인까지 내려가는 1시간 반, 2시간 동안 차 상태가 그 어느 때보다 정상이라 이거 굳이 가야 하나? 이런 차 상태를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까?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저 빛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간증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분을 만나러 간다고 하니 차도 쫄아서 오늘은 정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분께서는 저조차 오늘은 느끼지 못하는 차량의 이상들을 하나하나 다 느끼시고 차량이 확실히 정상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장용숙님에게 방문했던 목적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벤츠 성지와 싸우기 위해 스트럿 공찰 체결에 대한 기술적 소견서 이런 걸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동종업계의 매너라고 그렇죠. 저도 이해가 됐고 스트럿 공차 체결에 대한 원리 영상 이런 거 촬영을 좀 부탁드리고 싶었는데 이것도 촬영이 어려우시다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 소득은 없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자, 사실은 너무 말씀을 잘 듣고 왔는데 저쪽 사장님이 탔을 때랑은 다르게 리프트 한번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제 출발을 하니까 차가 지랄이 났네요. 저는 이게 원래 상태로 돌아왔는데 지금 사장님한테 다시 가서 이 상태를 봐달라 그래야 될지 그거를 잘 모르겠습니다. 장용석님의 리프트에서 차를 내리자마자 차량의 형질이 변했습니다. 사실 어떤 정비사분께서는 그럴 순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하체의 형질이 변한 게 맞았습니다. 유일하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주신 단 한 사람. 누구냐 너? 우연치 않게도 이 정비사님은 과거에도 벤츠 성지에서 문제가 최초로 발생했을 때도 공차 체결 문제라고 최초로 진단을 하셨던 바로 그 정비사님이십니다. 졸라 훌륭한데? 자, 공차 체결 문제를 최초로 진단하신 이 훌륭한 정비사님을 다시 찾아가지 못한 이유는 이 정비사님한테 폐를 끼치게 될까봐 그게 두려웠습니다. 3년 전에 공차 체결 진단을 하시고 진단비도 안 받으셨거든요. 이 정비사님께서는 벤츠 성지가 어딘지도 모르십니다. 벤츠 성지와의 전쟁 첫 번째 영상을 올리기 전 저는 무작정 이분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어디서도 차를 고칠 수가 없어요. 차를 좀 고쳐주세요. 사장님 앞에서 이렇게 거의 울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정말 우연입니다. 그렇게 예약을 잡고 첫 번째 영상을 올리고 나서 영상을 제작하려고 자료를 찾던 중에 이런 영상 하나를 보게 됩니다. 이야, 이렇게 몸까지 뒤집어서 열정적으로 차를 봐주시는 저런 정비사분은 어디 가서 찾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도로 같은 게 뭔가 낯이 익은 겁니다. 여기가 내가 3년 만에 다시 차를 맡긴 그곳인데? 야, 이럴 수가 있나? 채널 이름이 더 메카닉이라서 상호랑 연동이 잘 안 됐습니다. 그 3년 사이에 유튜브를 시작하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주목. 이 정비사분이 졸라 훌륭한 이유. 약 3분간의 시승 후에 핸들이 틀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리프트에 올리고 한 10분에서 15분쯤 기다리고 나니 하나의 진단을 가져오십니다. 리프트에서 내려오니까 차고가 틀어졌다. 대신에 핸들은 정상이 되었다. 네? 그래요? 벤츠 조직이 성지 M 땡땡땡 2년 만에 또 조져 넣다. 한번 여쭤보시고 그 얼라이먼트는 뭐 안 봤다라고 하시면 얼라이먼트부터 봐야 되는 게 순서 같은데 차가 튀는 게 얼라이먼트가 튀고 불안하다고 하시잖아요. 차가 저는 차를 입고시켜서 책임을 져달라고 벤츠 성지 M 땡땡땡을 다시 방문했던 것인데 무조건 얼라이먼트부터 보는 게 순서라고 얼라이먼트만 강제로 보게 해서 입고를 안 시키신 벤츠 성지 사장님, 그 덕분에 핸들까지 틀어졌습니다. 심지어 공차책을 해주셨던 벤츠 명장님께서는 핸들이 틀어진 게 아니니까
얼라이먼트 보는 거 의미 없다고 하셨습니다. 얼라이먼트를 보라고 했던 상황은 쇼바 한쪽이 죽어서 휘청거리던 상황입니다. 이렇게요. 이 차가 요렇게 네네네 맞아요. 이렇게 네 맞아요. 네. 그거예요. 한마디로 우측 후면 쇼바가 이렇게 죽어서 눌러있는 상황에서 얼라이먼트를 강제하고 집에 가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한쪽 축이 죽어있는 상황에서 얼라이먼트를 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핸들이 틀어지겠죠. 아니 무슨 마이너스의 순위니? 한마디로 말해서 2년 만에 다시 벤츠 성지 M땡땡땡을 방문하고 강제로 차를 맡겼을 때 정상이던 얼라이와 정상이던 차고가 모두 틀어지게 된 겁니다. 벤츠 성지에 마지막으로 방문했을 때 차고를 이렇게 괴랄하게 높여서 출고시킨 이유, 정말 많은 정비사분들께 이게 차량의 하체 형질이 자꾸 변한다고 말씀을 드려도 모든 정비사분들이 무시를 하셨는데 메카닉 사장님과는 달랐습니다. 이게 범인이었습니다. 에어 서스펜션 레벨 컨트롤 모듈. 최초로 진단하실 때 언급하셨고 이후로 실제 진단기를 꽂고 달리면서 레벨 컨트롤이 변동하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벤츠 성지 M땡땡 강제 입고 이전엔 차고가 멀쩡했고요. 이후로 지속적으로 차고에 문제가 있어서 다른 업체에서 레벨링을 따로 하기도 했습니다. 차고하고 핸들이 틀어진 건 벤츠 성지 M땡땡땡을 탓하기도 어렵습니다. 거기 다시 방문해서 차를 맡긴 제가 병시입니다. 이렇게 조금 더더더더 마음에 안 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이구 이런 충격 완화가 부족한 부분은 있을지언정 아주 괴랄한 그 차의 상태는 성질은 좀 사라졌다. 벤츠 성지 M땡땡 또 뺑뺑이를 돌리다. 아니 차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고 한번 뜯어보지도 않고 고속주행도 한번 안 해보고 자꾸 벤츠 서비스 센터만 가보라는 겁니다. 2년 동안 수십 군데를 뺑뺑이 돌았으면 고생할 만큼 하지 않았나? 진짜 양심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대충 아무데나 가서 고치지 이거 진상 아니야. 아니요, 지금부터 정비소에 가서 왜 차를 고칠 수 없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벤츠 성지 M땡땡땡에서는 차고를 이렇게 이해할 수 없게 높여놓고 차를 출고시켰습니다. 아무튼 벤츠 성지 M땡땡 사장님이 또 뺑뺑이를 돌리기 위해 벤츠 센터 방문을 해보라고 하니 예약을 했는데 한 달 반이나 걸립니다. 한 달 반을 기다렸고 차는 통통통통통 튑니다. 그리고 차고가 저 모양입니다. 차고부터가 정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차가 정상이라고 합니다. 일반 정비소에 뺑뺑이 돌 때처럼 똑같은 시간 낭비를 했습니다. 또 다른 벤츠 서비스 센터에 기대를 가지고 가봤습니다. 시승도 안 해보셨고 쇼바 사진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고객님, 앞쇼바 터지셨어요. 2개 다 터지셨어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저 이거 그냥 우산이나 우비 같은 커버일 뿐인 거 아닌가요? 물론 시각적으로 가능성은 높지만 이걸 대뜸 터지셨다고 하는 건 좀... 이 글은 조금 전 찢어진 쇼바 사진을 퍼온 블로그의 글입니다. 이렇게 적혀있죠. 쇼바가 찢어져 에어쇼바에서 공기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차량이 내려앉고 쇼바가 제 역할을 뭔 개소리야 이게. 이 정비사분 진심으로 이렇게 블로그에 적으신 거 맞아요? 저건 그냥 먼지막이 아니면 우비 이런 기능밖에 없습니다. 저게 찢어지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게 찢어졌다고 해서 쇼바가 터졌다고 하진 않습니다. 이 블로그를 하신 분도 그리고 벤츠 서비스 센터에서도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쇼와 댐핑 기능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구멍도 나 있잖아요. 제가 정비사분들을 욕해서 죄송한데 정신 좀 차려요. 아니 벤츠 정식 서비스 센터라는 데서 이따위 소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특히나 앞쪽 에어쇼바는 한 짝에 몇백만 원짜리예요. 열불나네 진짜. 결국엔 이런 사람들이 벤츠 성지 사장님 같이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정비소는 소개를 받아서 간 사설 정비소입니다. 자, 좋은 정비사 분이실 텐데 쇼바에 대한 구조적인 견해가 저랑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앞측 에어쇼바는 센서가 있어서 문제 있으면 메시지가 뜬다고 앞쇼바를 배제하시더라고요.
그럼 앞쇼바는 뭐 그게 센서가 안 뜨니까 괜찮다는 그리고 말씀이시죠? 앞에는 저거 네. 보통 터져서 교환하거든요. 주저앉을 거예요. 아, 그쵸.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저앉질 않아가지고. 예. 근데 어떤 구조인지 모르겠는데 에어도 에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앞뒤에도 에어가 있고 이거랑 같은 식으면 이거 일반 쇼바가 쇼업 쇼바가 있고. 쇼바고 쇼바가 아니고 얘는 스프링을 에어로 집어넣은 타입이기 때문에. 아 그냥 완전히 그냥 일반 쇼바가 없어요 아예. 쇼바에다 감세력 조절되는 센서 하나 붙여놓고. 네. 아 얘는 아예 그게 없어요 쇼바가. 에어가요? 아 그 쇼바 앞에 거는 쇼바가 아예 없어요. 아, 쇼바 자체가 에어 쇼바입니다. 앞에는. 아 그냥 완전히 에어예요? 네. 아. 스프링이 없는 타입이에요. 아. 사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앞 쇼바에도 유압식 쇼바가 들어있고 또 에어 쇼바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그걸 일체화시켜서 하나의 에어 쇼바로 만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분께서 앞 쇼바를 무조건 배제하는 원리가 조금 틀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 쇼바가 오직 에어만 들어있는 하나의 제품처럼 보이지만 하나의 제품이 아닌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는 쇼바 내부 구조를 명확히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 정비사분께서는 오류 메시지가 안 뜨면 정상이다, 차고가 주저앉지 않으면 정상이다 라고 하시니까 물론 좋은 정비사 분이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진행을 할 수 없었습니다. 자, 다음은 네 번째 정비소입니다. 사실은 좀 자신 없어 하셨어요. 벤츠 센터 출신이신데 그냥 겸손하셨습니다. 차라리 이게 낫지 않습니까? 부담스러워하시고 어려워하시길래 예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나열드리는 모든 정비사 분들 중에 어쩌면 가장 훌륭한 정비사이실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정비소입니다. 차설 정비소고요. 리프트도 안 올려보시고 타보시더니 저는 솔직히 이거 어디가 문제인지 찾아낼 자신이 없다. 다만 3,400에 하체 다 털어줄게 이러셨습니다. 중국산은 엉망이라 못 쓴다고 중국산 또 안 쓴다고 하십니다. 하다못해 브레이크 계열까지 다 털어주신대요. 정말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 이게 말이 되나? 3,400에? 예, 결국엔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떤 분이 링크를 올려주시는데 유튜브에서 뭐 사기 뭐 이런 걸로 좀 털리시더라고요. 정말 기대했었습니다. 3,400에 진짜 신품으로 중국산 안 쓰고 다 털어준다고 하시니까요. 자, 정말 많은 업체를 방문했지만 연달아 방문한 5개의 업체만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른 업체들이 상황도 모두 비슷비슷했기 때문에 지난 3년간 차를 고치지 못한 겁니다. 대부분의 정비소는 뭐 외형상 부싱이나 이런 게 이상 없으니까 이상 없다 이렇게 끝나버립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벤츠 서비스 센터조차도 저 모양입니다. 제가 진상이라서 벤츠 성지 M땡땡땡에 다시 방문했던 걸까요? 벤츠 성지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2년간 아무리 유명하다는 정비소들을 찾아 헤매도 저 두 분 외에는 공차 체결 문제를 진단하실 능력이 있는 분이 안 계셨습니다. 저 두 분이 뭐 잘못하신 게 없잖아요. 그냥 훌륭한 정비사일 뿐이지. 그러면 이 공차 체결을 잘못해서 차가 이상해졌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데 그에 수반하는 이상 증상을 찾고 문제를 찾아내는데 차를 뜯어보고 고생하고 노력해야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양심적으로 그 고생을 했어야 되는 사람은 바로 벤츠 성지 M땡땡땡인 겁니다. 현재 개월수로 3개월째 더 메카닉 사장님께서는 벤츠 성지 M땡땡땡이 했어야 할 일을 대신 해주고 계십니다. 아직까지도 수리가 진행 중이고 견적서를 받아보니 이건 너무 죄송한 수준의 공인비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차에 들어가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뭐 저도 이제 가늠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자리를 빌어서 너무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인사해. 사장님 고맙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꾸벅해야지.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벤츠 성지 M땡땡땡 사장님은 공차 체결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면 어떤 새끼가 혹은 어떤 놈이 그딴 소리를 이렇게 나오십니다. 저는 공차 체결에 대한 소견서 하나 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가서 벤츠 성지를 차로 들이받을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아니면 댓글을 많이 적어서 노출을 많이 시켜주세요. 그러면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